이산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동아시아사 열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교과서 25쪽과 31쪽의 스스로 확인학습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과서 25쪽의 사고력 기르기 2번 문제를 볼게요. 유목사회와 농경사회 특징을 비교해보는 문제인데 우리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일단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유목사회일까요? 왼쪽 여기가 유목사회겠죠? 오른쪽이 농경사회에 농사 짓고 있는 모습 보이죠? 유목사회와 농경사회는 전반적인 생활 모습이 완전 달라요. 일단은 유목사회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일단 유목민 말 굉장히 잘 타고 가축도 기르면서 이 가축들한테 먹일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떠올린 모습들에는 가축이 빠지지가 않죠. 뭐 말, 소 이런 가축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들을 가축에게서 얻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목민에게 가축은 엄청 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축을 통해서 유목민들이 의식주를 해결했을까?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마인드맵을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먼저 의생활. 가축의 무엇으로 옷과 모자를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상식이죠. 가축의 털과 가죽으로 옷이나 모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 식생활. 가축의 무엇으로 고기랑 유제품 이런 것들을 얻었을까요? 이것도 상식. 당연히 가축의 고기, 그 다음에 젖을 통해서 유제품을 얻었겠죠. 그 다음에 주생활.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식 가옥.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의 명칭이 뭐였죠? 게르였죠. 게르는 나무 뼈대에다가 가죽 위에다가 가죽을 씌운 가옥인데 이게 구조가 단순해서 분해하고 조립하기가 쉬웠대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동해 다니는 유목민에게 적합한 가옥이었겠죠. 요즘 캠핑할 때 쓰는 텐트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땔감은 가축의 무엇으로 얻었을까요? 바로 가축의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가축 이 배설물에는 메탄 이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태우면 연탄과 같은 효과가 난대요. 자세한 내용은 과학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배설물을 유목민들은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이동 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소나 말 이런 가축들이 가옥, 물건 이런 것들을 운반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농경사회를 한번 해볼게요. 농경민들의 주생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씨 뿌리고 물 뿌리고 잡초 제거하고 키워서 수확까지 하려면 유목민처럼 이동 생활은 절대 안 되겠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생활은 정착 생활을 했어요. 정착해서 한 곳에 살면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다음 의생활은 마찬가지로 농경으로 생산한 삼배나 면 이런 면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농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죠. 식생활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농사 지어서 수확한 곡물이
공부를 통해서 식생활을 해결을 했겠죠. 그러면 정치 구조는 어떻게 풀었어야 할까요? 정치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뭐가 필수적이죠? 농사를 잘 망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죠? 충분한 양의 물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나 보 같은 대규모 수리시설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이 대규모 수리시설을 개인적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대규모 수리시설을 만드는 데는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 주도로, 왕 주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왕의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이 유목사회에 비해서 엄청 강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농사 짓고 사는데 필요한 이 수리시설이 왕의 지휘 아래에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왕의 지배권이 유목사회에 비해서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초원지대 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농경과 무엇을 함께 했었는데 기후가 변화하여 건조해지면서 농경을 포기하고 무엇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엇은 농경과 같이 식량을 생산하는 경제 행위이며 다만 자연 환경에 이렇게 됐다고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빈칸에 이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쉽죠. 농경 아니면 뭐겠어요? 유목이죠. 그래서 농경과 유목을 함께 하다가 기후가 변화해서 건조해지면서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농경을 포기하고 이 초원지대 사람들은 유목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유목은 농경과 같이 식량을 생산하는 경제 행위이며 다만 자연 환경에 따라 이 밑줄 부분 2번 문제 바로 갈게요. 밑줄 부분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들 생각 정리하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자연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농경으로 가냐 유목으로 가냐 이게 달라지는 것이고 인간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원지대는 기후가 변화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농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목에 집중하게 된 것이니까 이런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적응을 하면서 이 모습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일 뿐이지 식량을 생산하는 경제 행위인 것은 농경 사회와 같다. 이렇게 내용이 완성되도록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31쪽에 사고력 기르기 2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교과서 28쪽의 자료 1번 지도, 이 지도 선생님이 잘 보라고 강조했던 지도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28쪽의 자료 1번 지도 천천히 살펴본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하도록 합시다. 지도 보셨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2번 문제 표에 제목을 단다면 뭐라고 달 수 있을까요? 이 표는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유물. 신석기 유물이에요. 신석기 유물.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여러분, 기역은 어떤 문화일까요? 사실 여러분이 이 유물을 보고 딱 알아채야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아래의 특징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자, 새끼줄 무늬래요. 특징이 새끼줄 무늬. 여러분, 새끼줄 무늬를 넣은 토기로 유명한 문화가 어디였죠? 바로 일본 열도의 조몬 문화였죠. 조몬 문화. 그럼 여러분, 니은은 어떤 문화일까요? 이것도 유물 보고 딱 알아채면 좋겠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이 특징을 봅시다. 두께가 얇은 흑도. 이 흑도가 키워드가 되겠죠. 얇은 흑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 고도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는 그 사회는 충분히 발전해서 이미 분업화 단계까지 진행이 된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화의 키워드는 흑도랑 사회의 분업화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무슨 문화죠? 어떤 문화인가요? 룽산 문화죠. 여러분, 룽산 문화는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가 어우러져서 발전한 문화죠? 이 룽산 문화는 양사오 플러스 다원커우 문화였죠.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어우러져서 발전한 문화가 이 룽산 문화가 되는 거예요. 배운 내용 복습이죠. 여러분, 생소한 용어에 유물에 정신이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하고 지도 많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나다를 한번 채워봅시다. 홍산 문화의 특징. 여러분, 홍산 문화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이 유물,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이거는 용 모양이에요. 용 모양의 옥기예요. 옥기. 이 유물이. 그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채도. 색깔이 입혀진 채도라는 특징. 그 다음에 여신상, 제사용품, 그 다음에 신전이 발굴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특징이 뭐냐, 이거를 딸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유물 사진들을 보고, 이 유물이 어떤 문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문화가 지도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정도까지 알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대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복습할 때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복습하도록 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허무드 문화의 특징 또 써봅시다. 일단 여러분, 허무드 문화는 어떤 농사에 기반을 둔 문화였죠? 밭농사가 아니라 벼농사에 기반을 둔 문화가 허무드 문화였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벼농사에 기반한 문화다.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다음에 여러분, 이 유물을 보면 돼지가 새겨진 토기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가 새겨진 토기가 발굴된 것으로 봐서 돼지와 같은 가축을 길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
가축, 사육. 다음 또 흑도, 회도 등의 특징도 있어요. 다음에 만주할 한반도 일대. 이거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물들은 신석기 시대 유물이니까 만주 한반도 일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유물 중 이 유물의 특징을 먼저 적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떤 토기예요? 여기에 빗살무늬가 있죠.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대표적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무늬 토기, 아이고, 빗살무늬 토기가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신석기 시대에 이제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이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다시 쓸게요. 빗살무늬 토기. 네, 여러분, 이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 기술이 덜 발전했기 때문에 여전히 농사 이외에 사냥이나 어로, 그다음에 과일 열매 채집하는 거, 이 비중이 컸다는 것도 이 시대의 만주 한반도 일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게 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본문이랑 사진, 지도 이런 많은 사료들, 각종 자료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